안녕하십니까, 프리비전스입니다. 오늘은 질문해 주신 내용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질문해 주신 내용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릴게요. USB 오디오를 사용을 할 때 USB 오디오에 쓰는 USB 케이블을 좋은 걸로 하게 되면 음질이 바뀌느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답은 대부분 NO이고요. 특별한 경우에만 YES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고선 이해를 하셔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디지털 오디오는 잘 알다시피 그 파형의 이 포지션을 갖다가 초당 CD 같은 경우는 44,100번을 쪼개서 그 쪼갠 자리를 갖다 펄스 신호로 바꾼 다음에 이 펄스 신호의 그 볼테이지 값을 측정을 하고 그 볼테이지 값을 갖다가 0과 1로 되어 있는 디지털 이진법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이진법이 16자리의 이진법을 쓰면 16비트, 24자리의 이진법을 쓰면 24비트라는 이제 오디오 신호가 되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첫 번째 신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있는 것을 탁탁탁탁 펄스로 해서 그 자리마다의 볼테이지 값을 16개, 24개를 연속해서 계속 놓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게 쭉 지나가는 것이 디지털 오디오죠. 근데 이 방식은 흔히 우리가 아는 시간에 따라서 디지털 신호가 지나가는 PCM 방식이에요. 펄스 코드 모듈레이션이라 그래서 PCM 방식은 맞아요. 그 데이터가 빡 지나가니까 지나가는 순간에 어떤 인터럽트, 방해가 있을 경우에는 오디오 신호가 끊기게 됩니다. 오디오 신호가 끊기고 오디오 신호가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PCM 신호, 특히 CD 같은 신호에도 CIRC라는 게 있어요. Cross Interleaving Read and Solomon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렇게 데이터가 없어지더라도 그 데이터를 다시 복원할 수 있는 스페셜 코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좀 없어져도 그걸 나중에 보정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좀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옛날 디지털 녹화 장비, 녹음 장비 같은 경우에는 에러가 있는 게 막 보여요. 에러가 있으면 에러 표기가 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들을 때에는 실제로 그 에러가 나는 걸 느끼지 못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CIRC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CIRC를 실패할 경우에도 그 다음에 인터폴레이트라는 단계를 또 넘어갑니다. 그 인터폴레이트는 데이터가 설상 이 데이터는 있고 중간 데이터가 없고 세 번째 데이터가 있다고 치면 이 중간 데이터를 앞뒤의 데이터를 놓고선 추측해서 찍는 거예요. 그 추측해서 찍는 방식이 인터폴레이트. 그러니까 인터폴레이트가 있기 때문에 설상 이 데이터가 없어지더라도 여기를 스무스하게 연결해서 가죠. 그 다음에 그것도 넘어서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사실 뮤트 단계에 들어갑니다. 데이터가 너무 많이 없어지게 되면 뮤트가 들어가는데 이 뮤트 될 때 우리가 귀로 들려요. 이게 오러블하다 그러죠. 귀로 들려서 소리가 살짝 탁탁 끊기거나 틱틱거리는 소리가 나는 경우는 뮤트 단계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CIRC도 해결을 못하고 인터폴레이트도 해결을 못해서 뮤트 단계까지 가버리면 그때는 우리가 귀에 들리는 틱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소리가 끊기거나. 자, 이거는 어디까지나 PCM 방식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USB 오디오는요, 사실 그 방식도 아니고 그냥 데이터 통신이에요. 데이터 통신. 네. 데이터 통신이고, 이 데이터 통신을 할 때에는 CRC라는 코드가 있습니다. 일종의 책섬이에요. 무슨 얘기냐? 데이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넘어갔는데 데이터가 잘 안 들어왔다. 책섬을 해서 데이터 양이 안 맞는다. 그렇게 하면 이 데이터를 버려버립니다. 버리고 새로운 것을 또 받도록 하는 게 이제 일종의 CRC 체크라고 하는데, 이 USB 오디오는 CRC 체크를 하는 데이터 방식으로 넘겨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 겁니다. 데이터가 넘어가는 양이 사실 오디오가 넘어가는 양보다 훨씬 많아요. 훨씬. 예를 들어서 USB 1.0 같은 경우 1.5Mbps의 전송량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 오디오 같은 경우 있죠. 우리 오디오를 갖다가 24비트에 48kHz를 갖다가 bps로 바꾸면 대략 한 1mbps 정도 돼요. 그러니까 1mbps 하면 USB 1.0 USB 아주 초창기 USB에서 한 채널 정도 보낼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근데 우리가 USB 1.0 쓰지 않잖아요. USB 2.0부터는 480mbps예요. 즉 1메가짜리, 그러니까 우리가 24비트 48kHz에 한 채널 보내는데 필요한 게 1mbps인데 480mbps 같은 경우에는요 480 채널 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렇게 안 하죠. 거기에 USB 오디오는 컨트롤 신호도 들어가고 싱크 데이터도 들어가고 CRC 에러를 체크하는 것까지 가기 때문에 데이터 양은 조금 더 많이 잡아먹지만
내용으로 따진다면 그렇게 많은 오디오를 보낼 수 있는 거예요. 특히 USB 3.0으로 가게 되면 5기가예요. 5000 채널. 그 다음에 USB 3.1까지 가게 되면 10기가입니다. 만 채널이에요, 만 채널. 그러니까 그거에 비한다면, 그 데이터 통신에 비한다면 우리 오디오 통신은 너무나 작은 아주 타이니한 오디오 신호예요. 그래서 이 신호가 왔다 갔다 하는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제가 볼 때 극히 드물 것 같아요. 마치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데이터를 옮기는데 이 데이터를 옮기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을 해갖고서 데이터가 바뀐다? 바뀌지는 않고 데이터가 깨지면 모를까? 데이터가 바뀌지는 않겠죠. 그 CRC 체크를 해서 데이터의 책섬을 했는데 데이터가 깨진다고 하면 데이터는 그건 드롭을 시켜버려요. 드롭을 시키는 단계에 가는 이제 CRC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오디오가 끊기면 끊기지 오디오가 들어왔는데 오디오 품질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얘기한 데이터가 이렇게 완벽하게 넘어갔는데 왜 오디오에 변화가 생길 수 있느냐? 가능성이 있는 건 뭐냐면 싱크로나이제이션이라는 클락 신호입니다. 싱크로나이제이션은 클락 신호. 디지털 오디오에서는 아까 얘기한 펄스를 딱딱딱딱 찍어주는 게 뭐가 찍는 거 아니면 클락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래서 1초에 CD 같은 경우는 44,100번을 바바바바바바박 펄스를 클락이 튕겨줘서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요새 쓰는 48,000, 48kHz 같은 경우는 초당 48,000번의 클락 신호를 줍니다. 이 클락이 데이터 통신에 존재하지 않아요. USB 오디오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USB 외장형 디바이스와 PC가 연결을 될 때, 이 연결될 때 뭘 해줘야 되냐면, 외장형 오디오 디바이스에 있는 이 클락 동기화할 수 있는 클락, 그 크리스탈 클락이 있어요. 이 클락 신호와 내가 보내준 오디오 신호를 싱크로나이즈를 잘 할 수 있게 맞춰주는 동기화 신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우리가 그전에 PCM 방식 같은 경우는 44,100번마다 초당 그 한 번마다 데이터를 갖다 24비트씩 빡빡빡빡빡 전해주는 방식이지만 데이터 같은 경우는 패킷으로 넘어가요. 패킷. USB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125 마이크로세크 정도마다 한 번 패킷이 넘어갈 겁니다. 그게 예를 들면 48,000kHz 같은 경우에는 20 마이크로세크마다 한 번씩 원래 PCM 코드가 날아가야 되는데 PCM 그 비트가 넘어가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6.25배 정도가 더 느린 거죠. 그래서 이 패킷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한꺼번에 모아서 보내요. 거기 대략 따지면 오디오 신호는 한 7개의 데이터를 모아서 한 패킷을 만들고 거기에 컨트롤 신호와 그 다음에 타임 스탬프라고 합니다. 타임 스탬프. 그러니까 시간대 배열되는 타임 스탬프, 그 다음에 싱크로나이제이션 데이터까지 포함을 해서 그렇게 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받은 다음에 그걸 풀어서 순서대로 배열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패킷 상태로 넘어오기 때문에요. 그 과정이 있어요. 이제 거기서 타임 스탬프라고 하는 시간대별로 데이터를 갖다가 정리하는 그 타임 스탬프와 그걸 동기화시켜주는 싱크로나이제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길 수는 있어요. 거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아까 얘기한 PC와 그 USB 디바이스와의 동기화 단계에서 동기화가 잘 안 될 경우, 동기화가 잘 안 될 수 있는 경우는 이런 경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USB 디바이스가 대부분 PC에서 나오는 USB 전력 신호 갖고 동작을 합니다. 이 전력이 잘 공급되지 않으면 이 USB 디바이스, USB 오디오 디바이스는 동작하는 데 무리가 되겠죠. 특히 크리스탈 클락 같은 경우 아주 정교하게 초당 48,000번을 떨어줘야 되는데, 초당 48,000번을 떨어줘야 되는데, 이 전력 공급이 USB 케이블로 넘어오는 전력으로 동작한단 말이죠. 그 USB 케이블로 넘어오는 그 전원이 살짝 미세하게만 떨리더라도 이 48,000번을 떨어줘야 되는 크리스탈 클락이 흔들릴 수가 있겠죠. 이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흔들림을 막으려면 사실은 USB 케이블이 전원 공급을 정확하게 잘 할 수 있도록만 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케이블 길이가 길고 케이블이 얇아서 전원 공급이 잘 안 된다. 그러면 그 종단에 있는 USB 디바이스는 크리스탈 클락, 아까 싱크로나이제이션을 해야 되는 클락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음질의 저하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USB 케이블을 좋은 거를 써서 그걸로 음질을 보호하고 데이터를 보호한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전원 공급을 정확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방해 전파가 들어오지 않도록 차폐를 잘 해줘서 내가 보내주는 신호를 잘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USB 디바이스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줘서 오디오가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일반 케이블에서 그게 불가능하냐?
충분히 가능해요. 우리가 쓰는 것보다 훨씬 많은 데이터를 보내주는 케이블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USB 3.1 케이블이에요. USB 3.1 케이블은 지금 생각하는 우리 오디오보다도 훨씬 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보내고 받는 데에서 에러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차폐도 잘 돼 있고요. 그리고 전원 공급도 잘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USB 디바이스에. 그리고 그런 3.1 케이블을 사용하면서 케이블 길이를 최대한 짧게 하면 돼요. 케이블이 길면 길수록 거기서의 전력 소모량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R값, 저항치가 올라가다 보니까 공급되는 게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오디오적인 문제가 없으려면 아까 얘기한 대로 USB 케이블을 뭐 별도의 오디오 전용 케이블 쓰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통신에서의 좋은 케이블을 사용하고 길이를 최대한 짧은 거를 사용하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특히 USB 종단에 있는 오디오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 전원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별도의 아답터를 꼽거나 전기를 꼽을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면 사실 그 안정적인 전기와 전원 공급을 해준다면 지금 생각하는 그런 문제는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답은 대부분은 노이고요. 일부의 케이스에서는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제 답입니다. 여기까지였고요. 프리비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